자, 코나이입니다. 코나이. 자, 지금 주가가 다시 푹 치고 들어오면서 위에 다시 위쪽 밴드까지 지금 다 한 방에 지금 쫙 치고 올라 들어갔습니다. 지금 앞쪽에 지난번에 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 밑에 쪽에서 이건 노려야 되는 거다라고 지금 아래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밑에 쪽에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이유를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이것이 뭐 이래서 당장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에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자 지금 이제 우선 이슈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우선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코나이를 지금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후발을 노려야죠. 후발 같은 경우 이제 후발도 조금 늦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점심시간 중에 이슈가 터져서 자 지역화폐 쪽에 이제 우리 기존에 AI 쪽으로도 처리했던 유라클 같은 종목들을 확연하게 후발이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후발 쪽에 이제 유라클 같은 종목들 이게 이제 변동폭이 만만치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코나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후발주로 선택을 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자 이거 코나이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뭐 간단합니다. 자 이제 파기환송식으로 해서 고법으로 내려가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 워낙에 시끄러운 뉴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자 이거 고법에서 재판 기일을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뜻밖의 뉴스가 굉장히 뭐 대법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재명 찍어 누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고법에서도 지금 일사천리 굉장히 속도적으로 진장을 했었는데 뭐 지금 뭐 상당한 반발이 국민적 반발도 나오고 있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럴 이유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 법원 리스크, 사법 리스크 자체가 대선 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차단이 되어버렸죠. 저걸 다시 대법원에서 이리 도로 가져와 내가 재판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선 이후로 미뤄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상지건설 자 이런 인맥주들 그리고 정책주 이렇게 동시에 쭉 들어가요.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치고 나왔고요. 자, 이 뉴스 나오고 지금 급등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폭주. 코나이는 뭐 그전에도 오늘 스타트부터 원래 뭐 8% 9% 이렇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건 상태에서 지금 뉴스 나오면서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폭주 들어갔는데 자, 이 코나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유로컬이나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 이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려 떨어졌어도 그래도 여전히 이건 저쪽에서 전략 잘못 쓴 거다라는 얘기들 했었죠. 앞서서 이 코나이를 설명드릴 때 뭐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냐라고 하면 자 저렇게 돼서 일단은 뭐 이재명을 아예 그러면 그렇게 작정했을 것 같으면 그냥 파기자판으로 그냥 대법원에서 구속시켜버리든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좌파가 보통 분열로 망한다 그러는 좌파가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저 이낙연 같은 경우에 한덕수 쪽하고 손잡고 그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자 뭐 그래서 분열로 망한다 그러는 좌파가 결집하는 경우도 이례적으로 있는데 그 이제 좌파들도 그냥 뭐 평상시로 모르니까 좌파들도 폭망의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 결집을 해요. 이게 폭망의 시즌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집의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로 바로 지난 총선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지고 이게 좌파가 멸절할 위기에 놓여지니까 결국 다시 무더기로 결집을 하면서 도로 또 180억 석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이것이 다시 결집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죽을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재명 정책의 대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로 본다 그러면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이죠. 그래서 뭐 저렇게 무리를 가면서 찍어내야 될 만큼 압도적으로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될 거다라고 보면 그 중에 이제 정책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취업, 출산, 탈원전, AI 이거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조건 다 나올 이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김동연이나 김경수가 됐어도 이 이슈는 등장을 하고요. 무조건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 당에서도 그것이 뭐 저 앞쪽에서 탈락했던 안철수가 됐건 한동훈이 됐건 김문수가 됐건 아니면 혹은 한덕수가 됐건 누구하고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이거는 뭐 시대의 명제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없다라는 건 예전서부터 다 해왔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쪽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래도 이미 우려먹고 취업 출산을 도대체 몇 대, 이게 대통령 선거로 지금 몇 대째 우려먹고 있습니까? 취업 출산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게 약발이 자주 쓴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각 대통령의 고유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빚을 더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들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MB의 4대강 이슈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4대강 테마. 그래서 그 4대강 테마는 MB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그리고 다 사라지고 나면 MB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그 뒤 4년 후에도 또 살아났죠. 4대강 해체로, 보호 해체 테마로 해가지고 똑같은 종목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최근까지도 해저 터널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전히 그 4대 강조들이 여전히 테마로 맹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예를 들면 이 지역 화폐 사업 소비 활성화 같은 경우나 그러면 이건 뭐 이재명 대표의 특기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소비 진작책 안 나올 리가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가장 먼저 나오게 될 게 소비 진작책이라는 얘기죠. 소비 진작책. 그렇게 된다면 소비 진작책 하면 뭐가 대표적인 걸로 일단 우리 다 아시는 전국민 지원금, 그리고 그 지원금은 지역 화폐라는 요쪽을 통해서 돌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화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고유의 아무도 하지 않는, 그렇죠? 아무도 하지 않는, 박원순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 박원순도 합니다만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정치인 중에 이걸 적극적으로 카드로 쓰는 정치인은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책의 대표주로 계속 작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밑에 들어왔을 땐 놀이라 이렇게 표시도 돼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살표 표시까지 빡 해놨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살아라고. 그 사이 50% 아닙니까? 화살표 지금 3만 원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오늘 지금 4만 5천 원이거든요. 단 이틀 만에 50%입니다. 야, 뭐 그 짱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미 그 앞에서 다 당겨지고 오늘도 이미 4만 원까지 들어서 30%가 넘었었어요. 오전에. 추가 상승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이건 종목을 보고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자, 앞서 오전 점심시간 때 덮어놓고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작전주 여러 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이따 또 덮어놓고 따라가면 안 되는 종목이 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종목 바로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기간도 딱 정해져 있고 코스도 정해져 있고. 정치인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면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저 허경영 당수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처럼 그렇게 갑자기 센세이션을, 뭐 지금은 이제 그거 뭐 내전에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만, 뭐 지금 국민에 가서는 뭐 허경영이라고 당선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외부 인사 영입의 선수들인 국민의힘에서 허경영을 입당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돈을 좀 뿌리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뭐 모르지 않습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획기적인 사람이 등장하면은 이게 공약도 완전 뭐 이상한 공약이 나오고 없던 게 막 돌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범위 내에서 우리 역사에서 현재 가장 기존 범위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이재명 대표도 그냥 가장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이 이재명 대표도 기본 공약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하던 공약 다 그거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국힘이 가면은 그쪽에, 민주당이 가면 이쪽에. 이건 뻔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민주당이 잡으면 신재생 에너지, 저쪽에서 잡으면 노! 신재생 무슨 개뿔이나. 그렇죠? 그래서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들을 익혀두시게 되면 5년 후에 또 쓸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를 알려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인맥주, 그리고 이런 종목들 다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라 들어와도요, 신고가 일단 넘어간다라고 보고요.
눌려지면 바더랍니다. 이제 칸이 올라가죠. 여기 아니죠? 이제 다시 위로 올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35,000원 전후선으로 그래서 넘어갔다가 현재 기준이라 그러면 넘어갈 겁니다. 다시 자 여기서 이제 넘어 올라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눌려 들어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기초적으로 이제 4만원 초반 42,000원 선 전후 지역 여기서 1차 우선 조금 간제비로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이 라인대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죠? 네, 38,000원대 요 블록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받는 칸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업레이드에서 약 5,000원 단위로 이렇게 올라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오늘 뭐 지금도 들어가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후발 쪽 라인에서 잡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르고 이제 바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종목, 이런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들, 자, 이런 거 탑으로 잡아야 되는 종목, 그 다음에 언더로 들어오는 커버 들어오는 종목들, 자,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드리죠. 그래서 순차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얘도 먹고 쟤도 먹고 꽝도 먹고 알도 먹고 둥지 털어뗄 깜 떼고 조각 내서 있으시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풀로 쫙 그쪽 순서대로 잡으면 먼저 나가는 놈 잡고 그다음 후발주 잡고 저 끝머리에서 해서 변동으로 튀어나오는 놈 하나 더 잡고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에피타이저, 정찬, 디저트까지 크게 놔두고 묻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BHI, GLC 에너지, 인벤티지 이런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잘라 먹어야 될 종목들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다 추천드리는 거예요. 최고 전문가들 24분이 이건 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코너에 바로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이슈 떨어졌을 때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래서 이게 얘는 들어가야 된다 이건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최고 전문가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대선 테마가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대선 테마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대선 테마를 지금 5번째 하고 있거든요. 5번째 정책 테마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게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 있는 건 이명박 때부터니까 5번째입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벌써 5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그러니까 코스 뻔히 다 알고 룰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맨날 뒤통수 맞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끝장난 거 아니까 패닉에 던져버리고 나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